경우의 수. 일단 다시 한번 리뷰만 해주면 경우의 수 맵은 오케이? 크게 세 종류였는데 첫 번째가 뭐였고 내가 제일 첫 번째 고민해야 되는 게 뭐라고 했어? 야, 봤다며. 그치, 어떻게 셀 것인가? 첫 번째 그냥 셀 수가 있는데 그냥 스트레이트로 쓰는데 내가 세야 되는 것을 잘 기준에 의한 분류를 잘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세야 될 거 세시면 돼요. 오케이? 되니? 아니면 두 번째 그 기준에 의한 분류들이 되게 많다면 뭐 하면 돼? 여사건을 때로는 떠올릴 수도 있다고 그랬죠. 맞나요? 그리고 세 번째, 포함 배제의 원리라는 것도 있다고 그랬어. 잠깐만, 여사건이 뭔지 알지, 용이? 내가 세지 말아야 될 것을 세서 전체에서 빼주는 거야, 그지? 맞니? 포함 배제의 원리는 두 종류야, 크게. 일단 다 센 다음에, 되니? 중복해서 세는 걸 빼거나, 오케이? 되니? 아니면 다 센 다음에 세지 말아야 할 것을 빼거나, 오케이? 맞니? 그런 얘기들이었다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어느 길로 갈 거냐부터 결정을 할 건데 거의 한 7, 80%의 문제가 1번에서 걸리는데 오케이? 나머지 2, 30%가 그러니까 자주 안 나오니까 오히려 더 임팩트가 있다는 거지. 오케이?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더 틀리기 쉬운 건 2, 3번이라는 거지. 그렇지 않을까? 자주 접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되니? 오케이? 그걸 또 경계해야 된다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 그래서 봐야 되는 게 합의 법칙 그리고 고배 법칙이라는 게 있었다. 될까? 언제 더할 거고 언제 곱할 것이냐인데. 되니? 됐어요? 자, 뭘 먼저 설정해야 돼? 사건 간에, 되니? 순서를 결정해야 돼. 오케이? 그러니까 위상을 결정해야 돼. 오케이? 얘가, 얘가 먼저 시행되고, 그 다음 얘가 시행되고, 오케이? 그것들을 9번 짓고, 되니? 같은 위상, 뭐 같은 레벨, 되니? 같은 순서, 같은 레벨이면, 뺄끼리 나뉘어진 것들은 뭐하고? 더하라고 했어. 오케이? 같은 레벨 안에선. 되겠니? 근데 서로 전과 다음 레벨끼리는 곱하라 그랬어. 오케이? 되니? 그리고 이걸 뭘로 보면 제일 좋냐 그랬냐면 순서상으로 보면 제일 좋다 그랬어. 오케이? 순서상이 같은 위치 안에서는 거기서 나눠진 건 더할 거고, 오케이? 이 순서상과 이 다음 순서상끼리는 곱할 거라 그랬어. 오케이? X 안에 있는 놈들끼리는 더하고 안에 있는 놈끼리는 더하는데 X와 Y는 곱하란 얘기야. 오케이? 근데 X, Y만 있는 게 아니라 X, Y, Z도 있을 수 있고, 그지? 순서상에, 그치. 좌표들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 알겠니? 여기가 되십니까? 됐어요? 세 번째는 뭐하라 그랬냐면, 공식을 사용을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라 그랬어. 되니? 됐어요? 그러니까 직접 세도 돼요. 오케이? 근데 만약에 공식을 사용하기로 했으면, 되니? 네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요즘. n파이R이 있었고, NHR이 있었고, NPR이 있었고, NCR이 있는데, 고1에서는 얘네 둘만 배울 거라고 했어. 오케이? 근데 먼저 공식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얘가 두 번째고, 첫 번째는 뭐라 그랬냐면, N과 R을 구분하라고 했어. N이 뭔지 R이 뭔지. 자, N은 뭐라 그랬냐면, N은 선택자. 오케이? 그리고 R은
시행 횟수야. 오케이? n은 선택지고 그 선택한 행위를 몇 번 시행하는지가 r이 될 거라고 했어. 됐니? 여기까지 될까? 됐니? 자, 여기까지 됐죠? 자, 오늘 할 얘기는 경우의 수의 첫 번째는 합의 법칙 그리고 고배 법칙부터 되니? 요게 한 테마고요. 두 번째 테마가 순열이고 세 번째 테마가 조합이야. 오케이? 되니? 어이구. 뭐야. 자, 합의 법칙, 고배 법칙. 언제 더할 거고 언제 곱할 건지를 결정하자 그랬어. 오케이? 교과서에는 어떻게 나온다 그랬어요? 응? 두 사건 A, B가 있을 때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더하라 그러고요. A, B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으면 뭐 하라 그랬어? 곱한다 그랬어. 오케이? 됐니? 근데 저 말이 되게 헷갈리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서울에서 부산을 갔다가 부산에서 제주를 가는 방법이 네 가지가 있고 세 가지가 있었다고 칩시다. KTX를 타거나 고속버스를 타거나 오케이? 되니? 또 어, 진에어를 타거나 에어부산을 타거나 이렇게 네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간다고 칩시다. 되니? 자, 부산에서 제주를 갈 때는 배를 타고 가거나 아시아나를 타거나 아니면 제주 항공을 타거나 이렇게 세 가지를 갈 수 있다고 칩시다. 여기까지 됐니? 되니? 자, 서울에서 부산을 갔다가 제주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12가지. 왜? 4 곱하기 3. 왜? 잠깐만. 서울에서 부산을 가. 그리고 그 다음에 부산에서 제주를 가. 그건 동시에 일어나? 안 일어나잖아.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는 뭐 하라 그랬는데? 더하라며. 그잖아.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가 더하라며. 근데 이건 지금 곱하기 아니냐는 거지. 그지 않아? 그러니까 답은 12가 맞는데 교과서에 따른 저 말에 따르면 아니라는 거죠. 오케이? 저 그런 문제가 뭐냐면 저 동시가 문제야. 오케이? 동시가 이게 번역해서 오다 보니까 외국 거를 외국 수학을 우리나라에서 번역해서 이렇게 놨을 거 아니야. 우리나라 말로. 그러니까 가장 비슷한 말을 찾은 거야. 동시라는 말을. 오케이? 근데 이제 저 동시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at the same time이 아니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동시 시간의 의미보다 약간 이게 장소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그러니까 곳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동시에 발생하는 곳? 오케이? 됐나? 뭐 그렇게 보는 게 좀 더 맞는 것 같아. 오케이? 그러니까 시간만, 그러니까 시공간의 의미지 시간에만 의미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말이 너무 어려우니까 학원들에서 어떻게 가르쳐? 두 사건 A, B가 A와 B가 서로 영향이 있으면 더하라 그래. A와 B가 서로 영향이 없으면 곱하라 그런다고. 됐니? 그러면 이건 맞죠? 왜? 내가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 경우를 고민하는 것과 부산에서 제주를 가는 걸 고민하는 건, 그지? 서로 영향이 없잖아. 그럼 4 곱하기 3이 저 말에 대해서 맞다는 거죠. 맞니? 오케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또 헷갈리는 게 이거야. 만약에 서울에서 부산 갔다 부산에서 제주 갈 때, 되니? 같은 운송수단은
두 번 이용하지 않는데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 갈 때 진에어를 탔어. 그럼 부산에서 제주 갈 때는 아시아나나 제주항공을 이용할 수가 없어, 그지? 맞니? 그지 않아? 오케이? 돼? 그러니까 지금 서로, 자, 서울에서 부산을 선택하는 것과 부산에서 제주 선택하는 건 서로 영향이 있어, 없어? 있잖아. 그럼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않아? 근데 답은 또 아니라는 거지. 4 더하기 3이 또 아니라는 거죠. 곱하기라는 거야. 뭐가 문제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언제 더하고 언제 곱하는 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됐니? 그러니까 저 말도 그러니까 영향이 있다 없다도 사실 우리한테 큰 도움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 뭐가 문제점인지 알겠니? 니네 진짜? 아, 새끼들 리액션 짱아야. 저것들 열심히 안 듣고 있으면은 가서 물자. 네가 루트 보안관 하자. 저 오빠부터 쟤 잘 봐. 저 오빠야. 저 까만색 옷 입은 오빠야. 알겠지? 이거 예뻐. 자, 같은 운송수단은 두 번 이용하지 않아요. 알겠죠? 됐니? 자, 그럼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자, 먼저 사건들을 확인할 거야. 분류할 거야. 오케이? 그리고 각 사건들 사이에 선후 관계를 조사해. 오케이? 만약에 선후 관계가 없다면 내가 스스로 결정 지어줘. 알겠어? 돼요? 되겠니?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같은 위상의 사건 안에서는 더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같은 위치, 그러니까 같은 순서상, 순서상을 만들어. 이걸 순서상으로 만들면 좋아. 같은 위상 안에서 사건 안에서는 더하고요. 오케이? 선사건과 후사건 사이에는 곱할 거야. 오케이? 되니? 되니? 자, 무슨 얘기냐면 이거야. 내가 처리해야 되는 사건 두 사건인 거야.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 걸 선택할 거고 부산에서 제주를 가는 걸 선택할 거야. 되니? 이렇게 두 가지 맞아? 서울에서 부산 먼저 가고 그다음 부산에서 제주 가니까 이 순서도 맞죠? 맞죠? 자,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비행기를 타면 뒤에 비행기를 못 타잖아. 맞니? 비행기를 안 타면 비행기를 탈 수 있고, 그지? 되니? 그래서 여기를 먼저 나눠주는 거야. 여기를 비행기를 탄다, 비행기를 안 탄다를 나눠주는 거야. 비행기를 타는 게 두 가지죠. 비행기를 타면 여기는 배밖에 못 타거든. 비행기를 안 탔어, 두 가지죠. KTX 또는 고고속버스. 여기는 세 가지지. 맞아? 이렇게 분류됐잖아. 같은 사건 안에서 분류된 것끼리는 더해주는 거야. 알겠니? 그리고 이 사건과 이 사건은 그치? 선사건과 후사건이잖아. 곱해주는 거야. 되니? 그러니까 2 곱하기 1과 2 곱하기 3이 됐지. 얘네는 이제 같은 사건 안에서 분류된 거잖아. 걔네 둘이는 이렇게 더해주라는 거야. 오케이? 6 더하기 2, 8 이렇게 답이라는 거죠. 될까요? 이해 가십니까? 용이 이해 갔어? 오케이? 자, 그럼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예전에도 한번 봤을 텐데 5가지의 등산로가 있어. A길, B길, C길, D길, E길이라고 합시다. 됐어요? 용희가 있고요. 용희에 전여천이 있어요. 두 명이 오릅니다. 용희는 함께 가고 싶어 하지만 전여천이 결코 그걸 원하지 않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둘이 오르는데 서로 다른 길로 올라가고 내려갈 거야. 되니? 그러니까 용이가 A 길을 갔으면 용이 전 여친은 그걸 피해서 B, C, D 중에서 하나를 가겠죠. 제가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리고 각자 올라온 길로 다시 내려가지 않아. 제가 자 이렇게 용이와 용이 전 여친이 정상까지 찍고 다시 내려오는 총 경우의 수를 구해주세요. 지금 구해. 같이 해봅시다. 지금 먼저,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먼저 어떤 사건들이 있는지부터 분류를 해놔야 돼. 사건이 총 몇 개인 것 같아? 아니에요. 네. 사건은 내가 다뤄야 되는 사건은 지금 몇 개야? 네 개야. 봐. 네 가지야. 용희가 올라가. X도 올라가. 용희가 내려가. X도 내려가. 오케이? 이렇게 네 종류 아니냐고. 돼? 용희가 올라가는 네, 얘 때문에 못 나왔어. 못 나가. 오늘 온 내 딸이야. 오늘 온 내 딸이야. 괜찮아. 아! 오늘 온 내 딸이야. 네? 오늘 온 내 딸이야. 여자예요? 어. 잘 살았냐? 네, 상관없어. 야, 문 좀 닫아줘. 헤이. 자, 용이 올라가는 경우를 선택하는 게 다섯 가지 맞죠? X는 그러면은 용이를 피해서 갈 거 아니야. 아, 여기 용이 냄새 나는데, 아, 여기 말고 또 네 가지를 고르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용이가 A를 가고 X가 B로 갔다고 쳐보자. 그럼 용이는 B로 내려갈 수 있지. 맞아? 어, 전 여친의 냄새가 나는 걸 하면서 이제 B를 선택할 수 있잖아. 오케이? 만약에 근데 용이가 일로 내려왔으면 전 여친은 자기가 올라왔던 B를 피하고요. 그리고 용이가 내려간 것도 피해야 되는데 그게 겹친 거잖아. 맞아? 그러면 A, C, D 이 넷 중에 하나를 고르지 않아? 왜 용이가 올라왔던 A는 선택할 수 있잖아. 그지? 맞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용이가 B가 아닌 C로 내려왔다 쳐봐. 그럼 전 여친 입장에서는 B도 자기가 올라왔던 B도 피하고 용이가 내려가는 C도 피할 거 아니야. A, D, E 셋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지 않아? 그러니까 그렇게 영향이 있다는 게 뭐냐면 전 사건이 후 사건에 영향을 준다는 거 사실. 그러니까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영향이 있다 없다가. 오케이? 그리고 저 동시가 일어날 수 있다 없다가 오케이?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 게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같은 뭐에 순서상이 같은 위치에 있다는 거야. 오케이? 동시란 말이 사실은. 저 말들이 지금 되게 애매모호하게 쓰여서 우리를 힘들게 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너희한테 좀 더 쉽게 번역해 준 거야. 내가 뭐라고 교과서가 교과서는 나보다 더 위대한 뭐 교수 양반들이 쓴 건데 저 말에 반박을 하겠어. 그잖아. 저 말이 틀린 말이야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지 않아? 그지? 나는 그 정도로 위대한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학원 강사들도 나보다 훨씬 오래 전부터 계속 해왔던 강사들일 텐데 나같이 젊은 놈이 뭘 하겠어. 근데 저 말들이 계속 그러니까 내가 가르치다 보니까 나도 처음에는 저들 말을 듣고 똑같이 가르쳤는데 그래도 헷갈려 한다는 거지. 나도 그러다 보니까 나도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아, 씨발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언제 더하고 언제 곱하지? 라고 생각했을 때 결국 이 얘기였어. 결국 내가 최종적으로 생각해낸 거야. 아, 이게 결국 순서상이구나. 사건부터 분류해야겠구나. 오케이? 됐니? 자, 그러니까 나누는 거야. 용이가 내려가는 게, 용이가 내려가는 게 뭐 한다면? 만약에
전 여친이 올라온 걸로 간다면 한 가지라는 거죠. 일단 그 길만 선택하니까 그때 얘가 내려올 수 있는 가지수는 네 가지라는 거지. 이게 아닌 경우는 자기가 올라온 길 빼고 전 여친이 올라온 길 빼고 세 길이 남았잖아. 맞니? 아니 올라온 길로 가거나 가지 않거나잖아. 그렇지? 맞아? 그럼 여기도 세 가지였던 거지. 곱하란 얘기야. 이렇게. 전사건과 후사건끼리는 곱하는데 여기서 나뉘어졌잖아. 이렇게는 더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5 곱하기 4 곱하기 1 곱하기 4 더하기 3 곱하기 3이라는 거죠. 이렇게 답했다는 거죠. 이해가요? 그래서 260이었다는 얘기야. 알겠니? 돼요? 될까요? 이해 가십니까? 오케이? 됐죠? 자, 합의 법칙, 고배 법칙. 첫 번째, 그래서 자주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 첫 번째, 색칠하기가 나와요. 오케이? 색칠하기가 첫 번째, 이렇게 할게요. A, B, C, D, E. 5개 판이 있어. 됐니? 서로 다른 5가지 색을 일부 또는 전부 사용해. 오케이? 됐니? 그 말은 한 색을 여러 번 써도 돼. 그치? 대신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을 쓸 거야. 됐니? 그러니까 인접하다는 건 뭐냐면 선을 공유하는 거야. 점을 공유하는 게 아니라 선을 공유하는 겁니다. 알겠죠? 됐니? 됐니? 자, 이 5개 영역에 색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 구해주세요. 5가지 영역에 색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540. 왜? 내가 지금 사건이 5가지인 거야. A에 색칠하고, 그 다음 B에 색칠하고, C에 색칠하고, D에 색칠하고, E에 색칠하고, 맞아? 맞아? 자, A에 색칠할 수 있는 가지수가 5가지 맞죠? A에 색칠할 색을 결정하는 게 5가지 맞니? 근데 이제 B는 A에 칠한 거를 칠하면 안 되잖아. 4가지 맞아요? 돼? 됐니? 그 다음 이제 C는 A도 피하고 B도 피해야 되지. 3가지 맞아요? D는 A랑 C만 피하면 되죠. B랑 같아 상관없잖아. B랑 인접하지 않으니까. 3가지 맞죠? 됐니? E는 A와 D를 피하면 되니까 3가지 맞죠? 다 곱하면 답이라는 거지. 그치? 선사건과 후사건들의 경우니까. 됐니? 됐어요? 자, 문제는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에 똑같이 서로 다른 5가지 색이 있고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고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을 칠하고 경우의 수 구해주세요. 자, 같이 보죠. 자, 어떻게 하는지 봐. A, B, C, D, E야. A에 칠할 수 있는 가지수 몇 가지? 5가지. B에 칠할 수 있는 가지수 이제 몇 가지? 4가지. C는 뭐만 피하면 돼? C는 B만 피하면 돼, 그지? A랑 인접하지 않잖아. 그지 않아? 그러니까 몇 가지야? 4가지지. 아, 그러니까 A랑 같아야 되고 달라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봐. A랑 C에 같은 빨간색을 칠하고 B에 파란색을 칠했다 쳐. 그럼 D가 피해야 되는 건 A, B, C잖아. 근데 A랑 C랑 같으니까 2가지 색만 피하면 되지. 맞아? 3가지일 거야. 근데 이 상황이 아니라 A가 빨간색이고 B가 파란색이고 C가 초록색이었어. 그럼 3가지를 썼잖아. 3가지를 피해야 되잖아. 이제 D는 몇 가지가 돼? 2가지가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선사건이
선사건을 뭘 결정하냐에 따라 후사건의 경우가 달라지면 그게 영향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알겠어? 그때 나눠주는 거야. 알겠어? 봐. 이제 그럼 그러니까 선사건을 나눠주는 거야. C가 4가 아니라 봐. A랑 C랑 같은 색을 칠했어. 되니? 그럼 같은 색을 칠하는 거 한 가지잖아. 되니? 그러면 D는 A, C 하나랑 B 하나 두 개를 피하니까 세 가지죠. 맞니? 근데 하지만 A랑 C랑 서로 다른 색을 칠하면 A, B, C 세 개를 피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C는 B랑 A 둘 다 피해야 되잖아. 세 가지죠. 맞나? 됐어요? 아까 원래 네 가지였지, C가. 그걸 이제 한 가지와 세 가지로 쪼개는 거라고. 이해가? 되니? 그리고 D는 이제 두 가지라는 거죠. 왜? 세 개를 피해야 되니까. A, B, C 세 개를 피해야 되니까. 용 이해가? 되냐? 그럼 E는 A랑 D만 피하면 되죠. A랑 D만 피하면 되는 거 아니야? 몇 가지? 세 가지. E도, 여기도 세 가지 맞죠? 선사건과 후사건끼리는 곱하라고. 오케이? 근데 여기 나뉘어진 두 놈은 더하라고. 이해가? 되겠니? 오케이? 이해가죠? 자, 두 번째. 약수의 개수야. 되니? 자, 약수 얘기가 나오면 뭐부터? 항상 소인수분해부터 하는 거야. 되니? 여기 봐. 어떤 n이라는 수가 있었어. 그걸 소인수분해 하니까 봐야지. 집중해. 2의 a승 곱하기 3의 b승 곱하기 5의 c승이었대. 되니? 이런 수가 있었다고 칩시다. 되니? 자, 그럼 주머니 3개를 떠올리는 거야. 2주머니, 3주머니, 5주머니가 있는 거야. 기억나시죠? 2가 A개 있고요. 3이 B개 있고요. 5가 C개 있어. 이 중에 몇 개를 고르고, 이 중에 몇 개를 고르고, 이 중에 몇 개를 골라서, 오케이? 그것들을 곱하면, 그치, 저 n의 약수가 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 돼요? 그럼 약수의 개수는 0개부터 A개까지 얘는 선택할 수 있고요. 얘는 0개부터 B개까지 선택할 수가 있고요. 얘는 0개부터 C개까지 선택할 수가 있죠. 돼요? 그럼 그 가지수가 A 플러스 1 가지고 여기에 B 플러스 1 가지고 여기에 C 플러스 1 가지였다는 거지. 곱하면 답이라는 거죠. 약수의 개수는. 될까? 그래서 지수에서 1을 더한 게 뭐다? 약수의 개수다라고 중학교 1학년 때 외웠던 게 이유라고. 중학교 1학년 수학입니다, 지금. 중1 때 배워요. 중1 때 소인수 분해하면서 배워요. 1학기 때 그것도. 이걸 모른다는 건 다시 돌아가라는 얘기야. 어? 벌 떨어진 척을 해봐. 막 이래봐. 자, 그 정도로 그러지 말고. 자, 헤이. 그래서 어떤 문제들이 더 나오냐? 이것까지, 그러니까 그냥 약수의 개수를 물으면 이건 그냥 중일 수학이니까 발전한 경우를 묻겠죠. 예를 들어 이런 걸 물어. 360과 480의 공약수의 개수를 물어. 오케이? 되니? 자, 얘는 어떻게 구할까요? 네. 그치. 왜? 공약수는 곧 뭐랑 같으니까? 최대 공약수의 약수들이니까. 오케이? 360과 480의 최대 공약수는 120 같은데? 120 곱하기 3이고 120 곱하기 4거든. 되니? 그럼 최대 공약수가 지금 몇이니까? 120. 12 곱하기 10. 2의 3승 곱하기
3 곱하기 5 같은데? 맞죠? 그러니까 몇 개? 4 곱하기 2 곱하기 2. 16개. 될까요? 이해 가요? 되니? 자, 예를 들어, 한 번 더. 이런 것도 나와요. 360의 약수 중 3의 배수의 개수. 이런 거 나옵니다. 오케이? 되니? 용이 새끼, 씨. 똑바로 안 봐? 졸라 대충 보네? 땅아야! 물어! 땅아야! 땅아야. 이제 알아보기 시작했어. 알아듣기 시작했어. 똘똘한 것 봐. 응? 몇 시간만 이제 알아듣네? 오구 예뻐. 어? 땅아야, 헛소리하는 오빠 물어? 어, 어. 그게 뭐야? 얘가 무슨 뭐 그 문어 같은 놈도 아니고 우리 짱한테 왜 그래? 그지? 자, 짱아, 둘 중 누굴 더 물고 싶어? 자, 360 중 3의 배수의 개수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360은 소인수분해하면 36 곱하기 10 하면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2 곱하기 5니까 2의 3승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 아니야? 그럼 이렇게를 주머니를 항상 떠올리는 거야, 얘들아. 2주머니가 있고 3주머니가 있고 5주머니가 있는데 여기에 3개가 있고 여기에 2개가 있고 여기에 1개가 있는 거야. 그치? 돼요? 이 중에 몇 개를 뽑고요. 이 중에 몇 개를 뽑고요. 이 중에 몇 개를 뽑아요. 됐니? 근데 여기는 0개부터 3개까지를 고를 수 있고 여기도 0개부터 1개까지를 고를 수 있는데 문제는 여기를 3을 0개 뽑으면 3의 배수가 아니잖아. 여기는 무조건 몇 개를 뽑을 수 있어. 1개에서 2개까지를 뽑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4가지 곱하기 2가지 곱하기 2가지라는 거죠. 이해가? 이해가니?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거라는 거야. 알겠어? 약수의 개수. 되니? 또 세 번째. 어. 지불 방법의 수, 지불 금액의 수. 오케이? 되니? 자, 지불 방법의 수는 뭐냐면 이거야. 그러니까 5천 원짜리 2장을 내는 것과 10,000원짜리 1장을 내는 건 방법이 서로 같은 방법이야, 다른 방법이야? 같은 방법이야, 그지? 맞니? 같은 방법 맞아요? 돼? 아유, 잠깐만. 방법이 같다고? 5천 원짜리 2장과 10,000원짜리 1장은 서로 다른 방법 아니야? 방법은 다르지 않아? 그치? 하지만 뭐가 같아? 금액이 같은 거죠. 둘 다 10,000원을 내는 건 맞지만 방법이 다른 거잖아. 그지? 됐니? 그러니까 5천 원짜리 2장과 10,000원짜리 1장은 방법은 확실하게 구분이 가. 하지만 금액이 구분이 안 가, 그지? 이해가? 오케이? 그래.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아니, 5천 원짜리 2장을 내는 것과 10,000원짜리 1장을 내는 건 방법은 다른 방법 아니냐고. 하지만 금액은 똑같죠, 10,000원으로. 되지 않을까? 돼요? 용이 돼? 자, 그러면 금액은 구분을 안 짓기 때문에 금액이 문제가 되는 거야. 오케이?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건 그럼 금액인 거야. 알겠니? 금액은 그래서 만약에 첫 번째 환산 가능성을 체크해. 오케이? 그리고 큰 단위를 만약에 환산 가능하면 큰 단위를 작은 단위로 환산할 거야. 오케이?
환산 가능하면 큰 단위를 작은 단위로 환산하는 겁니다. 알겠죠? 돼요? 오케이?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야. 1,000원짜리 3장이 있고요. 500원짜리 네개가 있고요. 100원짜리 2개가 있었다고 칩시다. 됐니? 됐어요? 자, 얘네들을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해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 그리고 금액의 수를 구해달려. 되니? 근데 단, 이렇게 써 있습니다. 0원을 지불하는 경우는 없다. 오케이? 돼? 자, 그럼 첫 번째. 방법은 얘를 0개부터 3개까지를 줄 수 있죠. 낼 수 있지. 얘는 0개부터 4개를 낼 수 있는 거 아니야? 0개부터 2개까지를 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4가지, 5가지, 3가지라는 거죠. 용이해가? 그럼 000인 걸 한 가지를 빼는 거죠. 그렇지? 돼요? 이해 갔어, 그러면? 자, 근데 금액의 수는 뭐냐면 문제는 500원짜리 2개 내는 거랑 1,000원짜리 하나 내는 건 같은 경우잖아. 구분이 안 간다고. 구분을 지어주기 위해서 바꾸는 거야. 500원짜리는 4개가 있으니까 2개만 있으면 1,000원짜리 하나로 바꿀 수 있잖아. 맞니? 그러니까 무조건 바꿀 수 있죠. 그때는 바꿔주는 거야. 큰 단위 1,000원을 500원짜리로. 오케이? 하지만 100원짜리는 5개 있어야 500원짜리로 바꿀 수 있는데 5개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못 바꾼다는 거죠. 그러니까 몇 개? 500원짜리가 6개, 4개니까 총 몇 개? 10개였어. 500원짜리를 10개 취급하는 거야, 이제. 돼? 100원짜리를 몇 개? 2개 취급하고. 그러니까 0부터 10까지, 0부터 2까지. 11 곱하기 3 빼기 1이라는 거죠. 32가지. 이렇게 한다는 거죠. 되겠니? 얘는 59가지. 이해 가십니까? 돼요? 되셔요? 지불 방법, 지불 금액의 수. 됐니? 잠깐만. 잠깐만. 지불 방법의 수, 금액의 수 됐나요? 되셨습니까? 되셨으나요? 자, 네 번째. 우리 교재에 또 뭐 써 있니? 아, 방정식과 부등식, 그리고 경로 남았나? 방정식과 부등식 남았고 경로 남았니? 경로 했나? 아까 그 맨 처음에 그 얘가, 뭐 그런 얘기들이야. 그 서울, 부산, 부산, 제주 뭐 이런 거. 요거 일단 할게요. 야, 근데 학교에서 너 또 어디 가? 물어! 물어! 야, 그걸 물어봐야 돼. 최단 경로의 수라는 게 있어. 써놔. 최단 경로의 수를 카톡 나에게 이렇게 써놔. 간다, 얘 데리고 간다, 너. 이 형이. 안 무섭다고? 진짜? 어? 어디서 허세를 부려? 자, 최단 경로의 수라는 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한번 여쭤봐. 원래 안 나오는 게 맞아. 왜냐면 그게 확률과 통계로 빠졌어. 근데 가끔 그냥 내는 선생들이 있더라고. 모르지. 그러니까 물어봐, 여쭤봐 한번. 혹시 그게 나오냐고. 그러면 그건 따로 좀 해줘야 돼. 알겠지? 자, 방정식, 부등식과 해의 개수는 뭐냐면, 자, 어쨌거나 얘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생각을 할 거야. 기준에 의한 분류라는 걸 해야 돼. 오케이? 근데 그 기준이 뭐냐면 개수가 개수의 정확히 얘기하면 개수의 절대값이 큰 순서대로 기준이 되는 거야. 되니? 되니? 그러니까 즉 다시 얘기해서 개수의 절대값이 큰 순서가 곧 선사건이 될 거야. 작을수록 후사건이 되겠다, 그치? 개수가. 되니? 이해가요? 잠깐만. 헤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3x 더하기 2y 플러스 z는 오케이? 15가 되고 싶대. 를 만족하는 음이 아닌 정수 x, y, z의 순서쌍의 개수. 마이너스 1은 음수 아니냐? 마이너스 2는 음수 아니냐? 아니, 그게 아닌 숫자. 네. 저기, 인수, 물어볼 수 있어. 아, 문제에서? 그쵸, 조건을 달리해서 물어볼 수 있겠죠. 될까요? 자, 음이 아닌 정수는 그럼 음수 말고. 그치, 0, 1, 2, 3, 4. 그치, 0도 포함이야, 그치? 자, 기준이, 선사건이 누구라고? 개수가 큰 놈을 보라 그랬어. 그러니까 3x가 처음이고, 그 다음 2y이고, 그 다음 z야. 그럼 x가 0이면, 그죠? 됐어요? 그럼 얘는 2y 더하기 z가 15를 만족해야 돼. 그럼 y가 0부터 7까지가 될 수 있어, 그죠? 되니? 그럼 0이면 15일 거고, 1이면 2니까 13일 거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지 않을까? 얘가 0이면 15일 거고, 2면 13일 거고, 쭉쭉쭉 해서 14면 1일 거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해 가요? 얘가 3이었으면, 되니? 이제 나머지로 몇을 채워야 돼? 12를 채워야 돼, 그지? 맞니? 0, 12, 2, 10, 그죠? 이렇게 쭉 가겠죠? 12, 0, 이렇게 세워지지 않을까요? 이렇게 다 세는 거야. 6이면 0부터 9까지니까 8, 여기가 9고 여기가 1이었겠네요. 그죠? 얘가 9면 0부터 6을 채워야 되니까 0, 2, 4, 6. 맞죠? 6, 4, 2, 0 이렇게 채워지겠다. 그죠? 맞니? 그럼 다시 얘가 12면 3을 채워야 되니까 0, 2, 3, 1 맞죠? 마지막 15면 0, 0이 되겠네요. 그죠? 오케이? 여기 몇 가지? 0부터 14까지 8개. 0부터 12까지 7개. 그죠? 그렇지 않냐? 0부터 8까지 몇 개? 5개. 0, 2, 4, 6, 4개, 2개, 1개. 답이라는 거죠. 8 더하기 7 더하기 5 더하기 4 더하기 2 더하기 1. 이렇게 다 세주면 된다는 거죠. 오케이? 되십니까? 될까요? 됐니? 자, 일단 경우의 수 합의 법칙, 고배 법칙 엔딩. 오케이? 될까? 잠깐만. 문제를 좀 풀고 넘어가자. 우리 교재 문제가 맞나? 그래? 아, 그러면 그거 다 풀고 3시부터 순열 들어갑니다. 얼른 해봅시다.